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2월 2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치론 편곡지 하나 골랐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발생을 했는데 그중 좀 추려내기가 좀 힘들었지만 이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다 해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어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개청식을 했고, 부산에서 이재명 이하 전 내각 대통령실 인사들이 다 참석을 했지요. 여전히 강조되는 것은 북극항로지요. 자, 북극항, 그리고 또 동시에 어제 거의 같은 시간에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의도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양쪽이 다 마음이 급하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저께는 자기가 대형 구축함 전함 이야기를 꺼내더니 우리가 부산 해수부 개청식을 하는 그 시간에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그린란드 특사, 즉 그린란드 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병합하겠다는 뜻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에 대해서 덴마크가 저항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언론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모르는 것인지, 왜 이 타이밍에 우리 해수부는 뭡니까? 부산이 기점이 된다. 지금 세종에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부산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국제무역항으로서. 지금도 대단한 국제무역항이지만, 그리고 여러 군데서 경쟁체제에 돌입할 것 같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명분적으로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전라도 쪽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해수부가 기사를 제목을 봤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사 가면은 농식품부 이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전주나 이쪽으로 오는 것도 타당하다. 근데 거기는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농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백년 대계를 끌고 갈 입장은 아니거든요. 밑에 바탕을 눅진하게 눌러놓는 것이고, 여태까지 정책과 크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달라질 분이 별로 없죠. 그렇지만 해수부는 다르다라는 거죠. 북극항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린란드를 왜 욕심을 내고 이제는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덴마크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마각을 드러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건 당연히 북극항로랑 상관이 있는 거죠. 데모 사진을 썼습니다만 그린란드는 북극항로가 활성화되게 됐을 때 유라시아 대륙의 북단을 타고 유럽으로 가는 코스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북단을 타고 미국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저기를 선점하면 옛날에 고지전 할 때와 똑같아요. 우리가 왜 고지를 선점합니까? 양쪽으로 중요한 국도들이 지날 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래도 고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딱 그런 것입니다. 즉, 해수부의 부산 청사 개청하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특사 임명은 목적이 같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같이 했느냐, 짜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제 준비를 서둘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극화된 세상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미국 패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특수관계를 생각했을 때 여기 중국에 지나가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열리면 전 세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그린란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는 강력한 저항이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입장은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지금 같은 구도의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양쪽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미국이 저기를 차지하겠다? 러시아의 북쪽인데? 가능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불가능하죠. 네. 러시아 별 이야기가 없어요. 자,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관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와중에 또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캐나다, 일본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출장 갔다 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언론에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안 해줘요. 오늘 이야기한 맥락과 같은 것이죠.
자,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되고 전 세계에 열리게 된다면 많은 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중국이 따라오게 됩니다. 동참을 하게 돼요. 지금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제일 많은 곳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선점한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북극에 연한 러시아나 캐나다 쪽은 직접적으로 어떤 거점으로서 형성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유럽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은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보스턴 정도까지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캐나다까지 내려가야 돼요. 즉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려면은 블라디보스톡 이하, 한반도 이하 지역과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북극 항로라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동해는 되게 협소한 곳입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럼 동해를 이용할 수 없고 일본 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양으로. 여러 가지 불편하겠죠. 내해로 가고 싶은 게 아마 세계 대다수 선주의 입장일 거예요. 자, 이건 자동적으로 동해에 있어가지고 안전적인 항해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지금 홍해나 호르무즈 해협처럼. 그런데 북한이 후티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인지 작년인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러시아의 선택에 북한이 후순위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북미 종전선언까지 겹치게 된다면. 자, 그 그림이 거의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을 때 내년도 대통령실 주요 사업이 이겁니다. 북한하고의 대화 촉진, 활성화, 그리고 경제적인 붐을 이룬다. 북한과의 대화 활성화, 북미 대화의 활성화, 그것은 투자 붐하고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갈 곳 없는 돈이 여기로 온다. 그래서 주식시장 성과를 보려면 몇 년은 걸려요. 아무리 인프라에 투자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훨씬 먼저 따라오고 그래서. 그건 내년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해양수산부. 우리 시간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엊그제 개성식을 했죠. 이러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 이 이남뉴스 TV에 보도한 거 보세요. 다른 나라의 보도들도 다 이 시간입니다. 그 실시간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같은 12월 23일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했다. 특사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지사에 가깝습니다. 지사. 이 사람이 루이지애나 지사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발언이 이거예요. 미국이 일부러 만드는, 미국의 덕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된 기회를 부여받아서 상당히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미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특사라고 한 거예요. 자, 영토가 되면 지사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본격화된 거예요. 이 사람까지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수부 부산청사 개청하고 트럼프의 그린란드 특사 임명은 목적이 같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양쪽이 짜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 시점이, 자, 이재명이 금년 내에 해라라고 압박을 넣었죠. 해수부에. 결국 해냈지만 그건 뭐겠습니까? 내년부터는 판이 달라진다. 즉 우크라이나 종전과 북미 종전의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 면에서 유리하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중국을 고의적으로 배제한다든지 일본을 고의적으로 배제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오픈시가 될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노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가능성은 높죠. 여러 가지. 자, 그리고 미국도 지금 시점에 이걸 확실히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본격화되기 전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액션을 취하기 전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거나 덴마크에 접근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호의를 베풀면서 이 노선에서 거점을 확보하려고 하기 전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러시아가 거기서 드러내놓고 미국 편을 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줄을 그어봤습니다. 북극 항로도 베링 해협 쪽으로 올라오면, 그래서 베링 해협 지하 100km 정도 그림한 지하 터널을 파면은
북미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연결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드렸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북극 항로가 활성화된다는 전제 조건과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육로로서 연결되는 도선이 활성화된다, 이런 전제가 없으면은 터널 그 8조 원 들여서 뚫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북극 항로라는 게 베링 해협을 거쳐서 북극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현재 그게 메인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 북대서양, 죄송합니다. 아메리카 대륙 북쪽을 거쳐서 미국의 동쪽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이러면 파나마 운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게 부각돼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중간에 딱 자리 잡은 게 현재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는 그냥 황무지에 가깝습니다. 뭐 그 지하자원 이야기도 있긴 한데, 지금 있는 것은 여기 원주민이 바닷가 쪽에 몇몇 인구는 아주 적어요. 그게 뭐 자치도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하자면은 몇몇 부락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의 살림살이의 대부분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를 미국이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게 본심으로 보이거든요. 진심으로. 이걸 먹게 되면 그린란드를 관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보조금 주는 건 돈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의 트럼프가 그 입장을 드러낸 것은 이 전략적인 위치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메리카로 가는 항로, 유럽으로 가는 항로, 양쪽을 다 체크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캐나다가 여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겠지만, 지금 같은 정치적 지형으로 봐서는 러시아가 발끈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언론들이 그거 모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랑 하고 있는데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꽥 하고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덴마크의 편을 들든가. 그런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이게 본심입니다. 이게 본심. 자,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항로가 열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덕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토하고 마찬가지로, 나토는 미국이 떠나가면 손해를 보는 입장에 있어요. 유럽의 국가들은. 근데 캐나다는 너희를 방해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캐나다에도. 근데 캐나다는 입장이 좀 달라요. 세계 주요 항로가 자기 나라 땅 위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방해는 자기가 하라는 이야기로 합리적인 거래로 비춰져요. 충분히.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우리 잠수함 사업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거의 10중 8구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노선을 혼자 다 지키기는 어렵다. 우리가 캐나다보다 훨씬 강국이다. 그럼 이 북극 항로를 누가 지킬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지킨다. 미국과의 잠재적인 동맹관계 하에 캐나다도 그 틀 속에 들어온다. 자,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자료를 보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동북아 지도를 북에서 내려다보는 지도를 그려놓고 한국, 일본, 필리핀, 그래가지고 중국을 포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베링해를 지나서 캐나다까지. 그래서 캐나다와의 군사적 합의가 이 노선 때문에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잠수함을 살 가능성이 높죠. 60조 원치인가 뭐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은 이제 그린란드에 그냥 말뚝 받고, 그러면 러시아와는 관계 개선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유럽이 싫어할까요? 트럼프 바보 아니에요. 이 노선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내가 그린란드에 있다. 교통정리 노릇 하려고. 덴마크는 그렇게 큰 나라 아닙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이 노선이 활성화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당연히. 나토가 없어지면서 군사적으로 불안정해졌지만 새로운 먹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면 덴마크의 입장을 쉽게 묻힐 수 있어요. 그런 거래의 역학 구도를, 힘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덴마크가 뺏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예. 덴마크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 그리고 우리도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왔죠. 이게 뭐 이제 해수부 부산 개청하고 맞물려 나온 이야기지만 북극 항로 중국보다 늦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인 이야기예요.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세상은 다극화 세상으로 갈 것이고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하고 북한과 미국도 화해를 해요. 그럼 이 바다가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 동해 이북으로 다 유라시아 대륙까지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북극 항로를 거쳐서. 근데 거기 중국만 오지 마 이렇게 되겠습니까? 다극화라는 이름 하에서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 힘을 김정은이 혼자서 버틴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러시아의 뜻과 100% 동조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대통령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북한과의 관계 촉진화된다. 촉진화될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붐이 온다. 왜? 이 항로가 열리고 북한에 대한 투자까지 연계되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된다. 지금도 투자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에. 뭐 AI나 그리고 주문들이 뭐 대만에 있는 TSMC 반도체 회사에서 한국의 SK나 삼성 쪽 다 넘어왔어요. 대만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내년에 더 많은 투자가 발생할 겁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오픈될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자, 거기는 누구한테 기회가 열려있다. 여기서 미안하지만 일본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미. 네. 중국은 우리 자신이 있지만 왜냐하면 일단 항로상으로 우리가 낮죠. 부산이. 그쪽에 상해 들렀다 오는 것보다. 그 거점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천 자유 송도 만들면서 그 중국의 상해나 텐진하고 경쟁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기지 못한 거거든요. 이번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자, 약간 이제 살짝 돌아간 이야기를 해보면은 쿠팡 문제가 좀 시끄럽잖아요. 보면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이런 게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 생각이죠. 자, 연합에서 나온 건데 트럼프 책사, 한국 국회의 쿠팡 압박 비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정부가 쿠팡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용을 조금 더 뜯어가 보면 많이 달라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연합뉴스가 쿠팡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기사예요. 내막을 파보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하니 이 트럼프 책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 정도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국가안보 실장, 우리말로 하면 실장이 누구냐면 그때 아마 존 볼턴이었죠. 북미 대화 반대했었죠. 그래서 그때 총전선을 물 건너가게 했죠. 존 볼턴 지금 경찰 조사받든지 기소가 됐든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든지 그렇죠. 그 밑에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트럼프 책사라고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어떡합니까? 관계가 안 좋은 사이일 텐데. 자, 이것은 쿠팡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비를 하고 있다. 살겠다고. 거기에 연합뉴스가 편성했다. 연합뉴스와 쿠팡은 한편이다. 그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일과 유사한 쿠팡 건과 유사한 미국 쪽 입장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전달된 게 한 3, 4개월 전에도 있었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지금 연합뉴스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트럼프 정부의 2인자였던 폼페이오가 통일교 한학자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 있는 비서관은 존 볼튼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미국과 트럼프와 척을 졌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폼페이오도 저 말하고 나서 얼마 있다 수사받았고 한학자는 구속됐고 지금 통일교의 해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이 설마 받을까? 라고 해서 특검 제안을 했죠. 통일교. 그래서 당연히 그걸 받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많이 당할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 잘려나갈 사람은 아마 주로 김병기 류의 그리고 우원식 류의 아마 수박 틀릴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한 거예요.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거기다가 이제 북미 대화, 남북 대화, 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존폐를 걱정해야 될 것입니다.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특검을 연이어 계속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미비했던 부분이 그거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다 뭐 제 식대로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개신교의 통일교식으로 정치 개입했던 부분, 특히 해병대 구명 사건 같은 부분, 그 안수기도 했던 저기 누구야 윤석열한테 안수기도 해줬던 그런 목사들이죠. 개신교의 큰 교회들의 목사들. 그런 조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지금 계속 이쪽에서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재명 쪽에서는 계속 판이 크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민족적인 당위성이 있는 부분을 크게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이런 거, 종교를 어떻게 건드려요? 이런 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네. 자, 그리고 쿠팡을 살리기 위한 연합뉴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게 나왔죠. 어젠가요? 트럼프가 지난번에 신라 왕관 모조품을 줬더니 이재명한테 황금 열쇠를 선물했다. 그래서 많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뭐 많이 좋아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김정은도 좋아하고 이재명도 좋아하고 이런 판국인데 5개 한정판이었는데 4개는 이미 줬대요. 누구한테. 마지막 남은 거 1개를 줬다. 요건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5개를 내 손에 들고 있고 그중에 첫 번째 주고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죽을 때까지는 뭐 기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4번째까지 주고 1개만 딱 남았는데 그 1개 줄 때는 느낌이 좀 달랐을 거거든요. 이거는 바로 그 연합뉴스의 의도를 밟아버리는 것이고 오늘 봤던 그 묘한 일치와도 또 일치한다. 해수부 부산 개청하고 트럼프가 그린란드 특사 임명한 거랑 똑같이 겹친다. 이건 뭘 시사하는 것인가? 자, 그리고 사실 제 눈에 원래 이제 크게 끌었던 부분은 이 위성락에 귀국을 해서 보고회를 한 건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부는 거짓말을 하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있는 것을 신호를 다 줘요. 신호를. 그래서 오늘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 신호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신호들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그런 말씀 한두 번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다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여기 뉴스파단가? 뭐 하여튼 MBC, 여기는 MBC 이렇게 뽑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핵 잠수함 협력 이야기를 항상 꺼내들어서 별도 협정이 추진한다. 여기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핵 잠수함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제철이 농축도 당연한 것이고 지금 나오는 별도 협정이라는 부분은 지금 그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마스가 있잖아요. 마스가가 그 첫 번의 시행이 미국용 핵 추진 핵 잠수함을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갈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3만 5천 톤 이상의 전함 만든다. 그다음 호위함 만든다. 자, 일단 호위함이 실제적인 것이죠. 그걸 미시시피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 거예요. 거기에 필리 조선소를 이제 구매한 하나오션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한테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에서 구축함을 사는 것보다 호위함을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시간도 더 걸리고. 그래서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핵 잠수함 이거는 훨씬 값이 비싼 거고 지금 공격 잠수함을 미국이 수십 척, 60몇 척, 모르겠어요. 그 정도 급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거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 부분도 많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프라가 미국이 지금 최신의 로스앤젤레스급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오션한테 맡긴다 이런 이야기 좀 얼핏 나오고 있잖아요. 그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건 핵 추진 잠수함이고 단가도 엄청납니다. 그거는 한 척당 10조 이상 갈지도 몰라요. 우리 디젤 잠수함이 국내에서 만들 때도 척당 1조 원 이상이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배수량이 제가 봐서는 3배 정도 돼 10,000톤 넘을 거예요. 핵 추진이다. 그럼 단가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캐나다 것은 디젤 잠수함 60조 원. 자, 그게 이제 큰 딜이에요. 사실은 잠수함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언론에 대해서 파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별도 협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알아서 만들고
우리가 뭐 핵 재처리해서 핵 연료 만드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별도 협정이라는 것은 미국 핵 잠수함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그것도 드러내놓고 하는 이야기하고 뒤로 몰래 진행하는 이야기 차이가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 일단 그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미가 우리가 뭐 핵 재처리, 뭐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위성락이 미국 출장 갈 필요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핵 잠수함 이야기는 미국 핵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는 갈만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 더 중요한 내용은 핵 재처리 부분에서 일단 위성락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한미 간의 에너지 안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위성락 눈치를 주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것은 뭐냐면은 향후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 지금의 핵 연료 공급망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20% 이하의 핵 발전소용. 그리고 많이 건설을 안 해요, 이제. 주요 수입국인 그 선진국들에서 핵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위축됐기 때문에 핵 연료의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오히려 아마 값이 내려갔을 거예요. 위축되니까. 더 이상 건설 안 한다 이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우리부터 포함해서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값은 싸졌을 거예요. 공급 고항이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안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핵 재처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은 뭐냐. 앞으로 20% 이하의 재농축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위성락이. 그게 차세대 신재생 에너지 한 부분으로서. 그럼 뭐가 연결됩니까? 빌 게이츠가 현대중공업하고 챙기고 이재명한테까지 와서 챙기는 그 부분이죠. 차세대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세대 원전을. 그것은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지고도 열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3, 40년간 오래 쓸 수 있다. 전 세계 선박이 그 엔진으로 다 바뀐다. 민간 선박이. 그 정도로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수요가 폭증한다. 전 세계 상선이 원자력 추진으로 다 바뀌게 되면은 핵연료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거죠. 그럼 이제 광산에서 캐오는 거 말고 각 나라가 골칫거리로서 갖고 있는 핵 폐기물에서 재처리 농축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자. 이것서 시장이 갑자기 커지면 가격이 폭등한다든지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원자력 연료 제공 시장이. 그게 미국과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폐기물에서 우라늄 생산함으로써. 늘 말씀드립니다만 핵 폐기물에는 우라늄 원료가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80년, 한 30, 최소한 30년 됐을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유지한 지가. 그거의 90% 연료가 그 핵 폐기물에 있어요. 자, 그 말은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 수백 년 쓸 최신형 원전으로 바뀔 경우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 기준으로 향후 한 100년 이상 쓸 핵연료가 그 폐기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 수요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존의 공급망이 못 따라갈 정도로. 그럼 누군가가 핵 재처리 기술을 개발한다는 부분도 지금 오픈이 안 된 부분이에요.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핵을 재처리해내느냐. 지금같이 원심 분리기 돌려가지고 차곡차곡 쌓는 거 그 방법 아니에요. 여기에 경쟁 체제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 기술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감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충분히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핵 폐기물의 위험성이 갑자기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위험한 거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상황이 이 뒤에 핵 이야기에 들어있다고 보고 제일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남북과 북미 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지난번에도 위성락이 몇 달 전에 미국 갈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남북과 북미 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 대통령실의 내년도 주요 업무예요. 남북 대화 활성화. 이제 조금씩 도수를 높여가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다. 왜? 그게 돼야지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 조금 도수를 높이면서 할 이야기를 다 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숨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그걸 짚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리고 캐나다가 이야기도 했죠. 안보협력. 잠수함 이야기는 안보협력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북극 항로만 지도만 잘 보시더라도 캐나다의 역할은 분명해요. 미국도 캐나다한테 압박을 넣을 거예요. 그쪽은 너희가 해. 너희 근해는 너희 이 디젤 잠수함으로 방어해 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한 2, 3주 전에 나온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업무 보고, 주요 업무 보고 국가 정상화를 시켰다. 정상화를 시켜놓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도약의 핵심은 뭐냐? 남북대화 다시 추진, 경제적 점프 이겁니다. 그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한 일이 뭡니까 지금? 물론 북미 대화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에이펙 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산으로 해수부를 옮긴 겁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돼야 되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데 덜컥 해수부 개청한 날 부산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특사를 임명해, 죄송합니다.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해 버리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타이밍으로. 그래서 내년 한 밑에는 또 뭐 KBS에서 뽑은 거죠. 성탄절 전에 청와대 복귀한 것 같고 내년 남북 대화 재개가 아니고 촉진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개하고 촉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개는 이때까지 닫혀 있었다는 뜻이고 한동안 촉진은 하고는 있었으나 본격화한다는 뜻이에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